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자, 10월 첫 번째 매매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좀 시작을 좀 좋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매매한 그 종목을 봤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그리고 제이시안 시스템, 드러머스 컴퍼니, 그리고 현대공업. 좀 살짝 지웠죠. 이거는 오늘 신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종목들 매수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어떤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 볼 만한 자리다. 이제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보고 뭔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더라도 제가 누구한테 이제 가르쳐 준다 할 정도였던 그런 실력은 안 됩니다. 다만 끝없이 이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또 좋은 자리가 있다면은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DB 손해보험은 2.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제하고 최근에 이제 만든 영상 중에 전 돌파 매매가 아니라 이 바닥권 이전 저점 무렵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자리, 그 자리를 좀 노려보자라는 건데, 자, DB 손해보험을 제가 이제 매수한 이유는 바로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저점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저점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 혹은 여기 밑에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 그 위로는 대략 이제 대충 이제 한 이런 자리가 고점의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을 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차트의 움직임,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한번 이렇게 짧게 매매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돌려내는 자리가, 이게 돌려내다가 한 번 더 밑으로 훅 더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내서 5일선에 한번 캔들이 올려내는 거를 더블 바닥을 최소한 만드는 걸 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근데 그것도 그 돌파한 캔들의 종가가 아니라 돌파한 캔들의 5일선 정도 되는 가격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기다려서 매매를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던지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핀셋 매매, 그러니까 손절은 정말 짧게, 그리고 수익은 또 물론 짧지만은 그래도 수익 날 확률이 이전에 보다 훨씬 더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자, 한번 반등 튀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밑으로 눌렀다가 가는데 이 전저점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거죠. 전 저점에스러운 자리를 터치하고 첫 번째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자, 5일선을 좀 더 두꺼하게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5일선이 눈에 확 띄죠. 자, 5일선을 첫 번째 돌파한 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눌렀다가 두 번째 돌파한 자리, 두 번째 돌파해서 쭉 올랐다가 드디어 여기서 밑으로 깼죠. 그리고 눌렀다가 세 번째 돌파한 자리입니다. 이 세 번째 돌파한 자리에 5일선 자리는 대략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이 5일선 자리, 그리고 얘가 돌파할 때 나온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 매수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올렸다가 이날 쭉 떨어진 날 있잖아요. 이날 제가 종가에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제가 조금 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매수해 볼 만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돌파한 자리와 세 번째 돌파한 자리를 분할로 들어갔다면은 실제 이제 그 매수가는 대략 이 중간쯤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제 매수가는 대략 한 요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국에는 이 매물대스러운 자리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2.5%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끝내버렸는데, 자, 여기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계속 매물대 밑으로 깨지면은 더 이게 손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얘는 위로 계속 치고 있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위를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위로 이제 올려낸 자리, 이게 지금 네 번째 5일선을 돌파한 자리잖아요. 상향 돌파. 다시 얘가 내일자 만약에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진다. 혹은 여기 아래 꼬리를 이렇게 밑으로 준다. 한다면은 또 매수의 구간을 또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자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옆으로 횡보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60, 120, 220 뭐 전부 다 모든 그 이평선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넉 달, 다섯 달째 지금 이렇게 횡보한 중인데 올라갈 확률이 없죠. 자,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어떤 걸 공략할까 생각을 했어요. 자, 바닥에서 첫 번째 5일선 돌파, 두 번째 돌파, 그리고 세 번째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매매할까 하다가 그나마 이제 수급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그 종목이 바로 DB 손해보험이었다. 그래서 2.5%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바닥으로 봤을 때는 자, 손절선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죠. 이런 그 이전에 바닥을 지켜주는 이 캔들의 몸통이 깨지면서 이제 종가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제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손절을 잡아놓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비중을 이제 조금씩 늘려야 되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량에서 다음 매매 이번 한 달 혹은 보름 정도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확률들이 높아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 혹은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리머스 컴퍼니 해볼게요. 드리머스 컴퍼니도 한 4% 정도 수익이 났는데, 자, 이것도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했냐 하면 이 저점들이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있잖아요. 저점. 근데 저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을 여기 잡아보니까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난 뒤에 여기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많이 움직였는데, 자, 살짝 우하향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돌파하고 난 뒤에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뭐 상단을 돌파하면 이제 좀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거래가 좀 동반됐어요. 완전 쾅 터지지 않았지만 이 길게 박스 동안 움직여졌던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자리가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 네,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자,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거의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터치할 정도로 많이 터졌다. 그리고 또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근데 얘가 뭐 명문제약이나 이런 애들처럼 만약에 이제 다음날 캔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따라잡기는 사실 좀 무리잖아요. 따라잡기는 좀 무리인데 얘는 그 다음날 이렇게 밑으로 꺼트려 주었습니다. 제가 윗꼬리를 강하게 주고 거래가 폭발하면서 이전에 거래를 경신하면서 폭발하면서 윗꼬리 길게 주고 떨어진 애는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 날에 이 기준봉의 5일선 이하 혹은 뭐 더 좋다면은 이 시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인데 이 박스에 그나마 하단선이잖아요. 하단선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찍고 난 뒤 밑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누군가도 많이 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눌렸다가도 다시 이 시가나 종가나 혹은 그 위로 이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캔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매매를 했고 이 종가, 이 음봉의 종가에 매수를 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사실 아쉬운 거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뭐 오늘자에 좀 이렇게 쾅 터치하거나 이렇게 위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주고 떨어졌을 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이렇게 또 주면서
이런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면 이 윗꼬리 이런 데서 좀 팔 수가 있잖아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랬다면 오늘 또 한 10%, 1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얘는 좀 오르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위에까지도 이제 터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빠른 그 매매, 빨리 수익 내고 다른 매매 또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4%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 아직 살아있죠. 또 횡보하면서 또 이런 그 밑으로 눌렀다가 이렇게 돌려내는 구간이 만약에 형성된다면은 또 매매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이죠? 이전 저점을 터치하고 난 뒤에 첫 번째 5일선 상향 돌파, 그리고 두 번째 5일선 상향 돌파, 그리고 세 번째 상향 돌파 하는 자리에 5일선 자리가 대략 어디인가? 자, 이 자리.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5일선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 5일선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죠. 뭐 그 다음날 이제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매매하는 경우에 이 자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네. 뭐 여기도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뭐 이런 달에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이 꼬리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뭐 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 그리고 뭐 내가 잘 매매를 했다면은 12% 뭐까지도 10% 정도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고 핀셋 매매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좀 확실한 매매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겠죠. 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로 뭐 38% 수익 나고 또 중간에 또 들어가 단타에서 수익 나고 오늘도 이제 2점 얼마죠? 오늘도 4.8% 수익이 났어요. 네, 오늘도 4.8% 수익 났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아마 수익이 났었어요. 언제냐면 예, 제이시언 4% 좀 수익이 났었고 이전에 또 제이시언이 또 수익이 났었는데 제이시언 예, 제이시언 38%. 그러니까 제이시언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자 이게 매물대가 있죠. 자, 이런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 쳤는데 여기서는 조금 운이 좀 좋았어요.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면서 강하게 정석대로 돌파, 큰 거래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옆으로 행보, 그 다음에 1차 상승, 그리고 옆으로 행보,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또 돌파하는 2차 돌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믿고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자, 화요일자죠. 지난 화요일자. 자,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고 수익이 충분히 났었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또 이 자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3분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잠깐만요. 3분봉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3분봉이 아니고 제이시언은 그렇게 1봉을 보면서 제가 매매를 했네요. 네.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적당한 자리에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9,000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9,000원 아마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장중에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8,400원인가요? 뭐 8,470원인가요? 이때가 아마 상승 VI가 걸리는 첫 번째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한참 전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공업. 현대공업은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사실 매수의 자리를 주지가 않았어요. 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의 자리를 좀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 저도 많은 그 연마와 그리고 공부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상한가 갈 줄은 몰랐어요. 다만 얘가 한 번이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옆으로 이제 이렇게 횡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 깨지지만은 된다.
이 전 저점만 깨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고점은 계속 이런 두드리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뭐 근데 이렇게 돌파할 때 매매하고 혹은 돌파 후에 지지할 때 뭐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CCI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이 봐도 괜찮아요. 자, CCI 같은 거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면 뭐 3분봉은 사실 좀 믿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뭐 5분봉이나 혹은 뭐 클수록 더 좋아요. 뭐 120분봉 뭐 이런 거면 더 훨씬 좋지만은 자, 3분봉 봤을 때는 그냥 그 도움을 그냥 받는 거예요. 대략 얘가 이쯤 되면 좀 낮은 가격이다,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 CCI 지표 지금 마이너스 100 그리고 플러스 100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 이하에는 이제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낮은 가격대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 자리도 낮은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매도의 구간은 이런 마이너스 100을 돌파하는 자리, 상향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그리고 상향 돌파하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횡보했기 때문인데 밑으로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을. 자, 여기도 과매도, 여기도 과매도, 여기도 과매도. 과매도라고 샀다가 살짝 오른쪽 하다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최소한 우상향하는 자리나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지표를 좀 이렇게 관심을 보면서 같이 지켜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호가창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상승하겠구나라는 자리를 느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돌려낼 때, 그리고 여기 한번 찍고 한번 돌려내고 할 때 호가창의 어떤 모양들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여기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그 피겨 라운드라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대충 이제 00으로 끝나는 자리가 좀 안 좋아요. 그 자리는 매물대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700원 자리가 이제 그 매도에 굉장히 그 많은 그 잔량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해서 한 호가 낮은 자리 8,700, 예를 들어서 8,700 690원 이런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수익을 냈고, 뭐 밑으로 떨어졌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잘 올라가서 상한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바로 이런 구간이고요. 혹은 뭐 반등해서 여기서 지지한 거 보고 올라가는 거를 매매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돌파 후에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수익 내는 이런 자리도 물론 제가 좀 선호하는 자리긴 합니다. 그런데 뭐 단기 매매를 한 거고요. 다시 이렇게 눌려지는 거를 봤지만 이미 수익 낸 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깨지면은 또 이런 내가 수익 낸 거를 다시 고스란히 좀 반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멘탈의 어떤 붕괴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다음 매매를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더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도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제 스스로 좀 컨트롤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오늘 4종목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근데 요런 그래 니는 그렇게 해서 수익 냈네, 그래 잘했네, 난 니보다 더 많이 냈네, 혹은 그래 니 자랑하네, 이렇게로 끝나시는 분들은 각자에게 그 발전이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서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요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방식 요렇게 요거를 더 보탰으면 동동이 형아보다 훨씬 더 수익을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들은 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 모두가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편이고 개미 편입니다. 왜냐면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요. 자, 긴 시간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동동이 형아였습니다.